한 6시간 해야 되는데, 자, 수사의 상당성 있고요. 수사 비례 원칙이 꼭꼭이 판례 뭐 그렇게 문제가 잘 되는 판례는 아니야. 그래서 별표 하나만 해고 한번 보세요. 그 폐수 무단 방류 혐의가 인정되는 공장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피업 공장 이런 거겠지, 염색 공장인데 그 공장을 통째로 압수해 버립니다. 폐수 무단 방류 혐의가 인정된다 이유로 공장 부지 건물 기계로 폐수 운반차 7대에 대해서 압수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버린다고, 압류물무패해가지고 차에 다 붙여버리잖아요. 이걸 차에 들어가려고 이걸 여는 순간 이게 찢어지면 또 형사처벌이 돼요. 공표시 무효죄인가 이렇게 돼, 또 처벌이 돼. 이 압류물은 처벌하나 이 표목을 파괴하는 자 형벌을 받을. 이거 무섭네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봐봐. 집에 오는데 딱 입으라고 이거는 안 돼. 압류가 안 되죠. 생활하는 건 압류가 안 돼요. 자,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수사의 신의특구 함정수사인데, 여기는 별표 한 4개 달아놓으세요. 1년에 한 번은 나오더라고. 계속 분석해 보면 1차야 넘으면 2차, 2차 넘으면 다음에 1차에는 나온단 말이야.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에게 사술 속이는 행동을 사용하거나 피의자를 공구 공방상한테 빠뜨리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신의칙 사술 금지 원칙을 하는데, 이과 관련하여 함정 수사가 허용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조금 오래된 기사이긴 한데, 이 기사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많죠, 여러 가지가. 성매매 여성 참변 함정 수사 논란인데, 뭐가 생각이 나? 성매매를 함정 수사했다는 말은 경찰이 성매매 하려고 매수하는 척하고 이따가 오는 순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하는데, 성매매로 입건하는 거지. 성매매니까 매매만 한 거, 돈만 주고 받으면 기소가 되는 모양이지. 그건 안 해도 되나 봐. 성은 안 해도 되나 봐. 그래서 한 것 같더라고. 미혼모 티켓바방에 어처구니없는 죽음인데 왜 그런가 보죠. 오후 10시경 통영시 광림을 한 모텔인데, 아까 전화드린 메터입니다. 600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쭉 왔는데 24세 A씨가 들어오자 기다리던 B형사 15만 원 건넸다. 15만이면 뭐 롱이냐 쇼트냐? 모르냐? 15만이면 롱이 뭐이지? 근데 A의 말없이 샤워실로 갔고 B 형사 눈치를 살펴도 휴대전화로 꺼내 도찰의 메시지 보냈대요. 남성 3명의 당무를 열고 들어왔다. 이들은 경남지방경찰 풍속단속팀과 통영사 생활지석의 소속 팀 형사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다. 이렇게 함정을 많이 파요. 그리고 요즘에 그 드라마 안 보나? 슬기로운 감방생활 드라마 보나? 뭐하고 노냐? 그런 거 좀 봐라 이제. 그거 보면 그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 형사 절차가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재심 얘기도 나오고 그래. 그 중에 좀 멍한 캐릭터로 뜬 애가 있는데, 걔가 마약해서 정신이 몽롱한 놈인데, 이놈이 출소한 당일날 또 꼬드켜서 또 잡혀 들어가요. 또 이거 마약하다가. 성매매하고 오신 거죠라는 A씨는 옷 입고 나올 때는 잠시 밖에 기다려주세요라고 답했는데, 문제가 5분 뒤 조용하던 방안에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단속반이 급히 뛰어갔죠. 한 발 늦었다. 약 10m 높이 육적 차무에서 뛰는 A씨는 병원에서 옮겨서 치료받았지만 사망해버렸다. 뭐 도망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살했는지 모르지. 답답하니까. 근데 전훈현 지방경찰 생활진석회장은 티켓 다방도 전단지에는 이런 수사 기법을 쓰지 않고는 단속이 불가합니다. 함정수사 안 하고는 안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건데, 나는 이 자체가 의문인 거야. 왜 그걸 성매매를 범죄로 만들었어? 합법화는 안 할지는 몰라도 그냥 범죄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버려두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쫓아가서 뭐 기업적으로 하는 이런 성매매, 뭐 옛날처럼 막 앞에 뭐 그 전시관 막 만들어놓고 이걸 금지하면 되지. 이건 일일이 쫓아다녀서 사기범하고 이렇게 그런 절도범을 잡아야 될 인력을 왜 이렇게 쓰느냐고. 봐봐봐.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유명한 장면인데, 이런 마약한 놈이에요. 마약한 놈인데 경찰이 이제 쫓아가서 해서 결국 차로 들이박아서 세웠는데 창문을 안 열지. 안 열으니까 이제 때리는데, 그걸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마약범은 항상 흉기를 갖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압해서 체포해야 돼요. 계속 안 열잖아. 발로 차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를 특수 장비가 있나 생각해서 처음에는 특수 장비가 있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장비야. 삽으로 그냥 내리쳐서 잡도록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제 함정수사가 문제고,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제대로 유도하잖아. 신세계가 그거였나? 영화 신세계 봤어? 신세계 봤어 안 봤어? 뭐 하고 노느냐고 도대체. 영화도 안 보고. 오늘 집에 가서 저 틀면 나와. 케이블 TV 틀면 나오는 게 신세계야. 죽기 딱 좋은 날씨야 이런 거 그거 있잖아. 꼭 봐. 거기에 조폭, 경찰을 조폭으로 위장해서 넣다가 걔가 결국 그냥 조폭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약 수사나 그 조직 폭력 수사에는 함정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성매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절도범을 그럴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그 도로교통법에 그 속도 위반 함정 탄속할 필요가 없다고 맨날 보면 신호 위반 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회전하는데 반경에 요 신호가 있고 여기 경찰차가 딱 숨어 있잖아. 요 신호 위반이고 하다 보면 딱 걸리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위법이에요. 함정하도록 그 단속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속도 위반은 미리 예고를 하잖아.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다고. 속도를 줄여서 그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지. 건수 올려서 성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함정을 파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체포하는 방법을 함정수사로 일반적으로 말해요. 근데 함정수사에 관련된 포인트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세 가지만 알면 뭐 복잡한 판례들도 많고 내용들도 많고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단 세 가지. 일단 함정에 빠진 사람이 교사자죠. 야, 너 마약 그 살래 또는 마약 팔래라고 교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마약을 살래 팔래 이렇게 교사하는 사람이 교사자고요. 수사기관이 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경찰 검사는 한두 번 하면 얼굴이 팔려버리죠. 그래서 그리고 외관상 풍계, 외관상 암만 위장을 잘해도 눈빛이나 행동 거지가 경찰하고 일반 사람은 달라. 완전히 달라.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그 냄새를 맡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 일본 말로 말하면 경찰 가다가 시험 딱 되면 바로 나와. 시험 돼서 연수 받으러 딱 갔다 오면 눈에서 벌써 이 옛날 우리 말로는 짭새 표현이 막 나와. 눈에. 지금은 형사법 공부한다고 몰라가지고 비실비실 대다가 시험 딱 되면 갑자기 얘가 눈빛이 경찰 눈빛으로 착 바뀐다고.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항상 눈치 보고 다니는 도둑놈들은 금방 눈치채겠지, 그지? 그래서 경찰이 직접 가지는 않고 정보를 내세요. 정보를. 그래서 요 피교사자를 피유발자, 피유인자로 그러고 교사자를 유발자, 유인자, 범죄를 유발하거나 범죄를 유인한 자고 보통은 정보원을 쓴다고요. 수사기관이 직접 하지 않고 밑에 애들 시킵니다. 그러면 범죄자들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원들은 범죄하고 비범죄 그 경계선상에 오락가락합니다. 자주 잡히기도 해요. 잡혔다 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함정에 빠진 사람, 피유발자가 나쁜 놈이면 마약을 막 팔러 다니는 놈이야. 다니는 놈이고 범죄 의사가 있어요. 범죄 의사를 줄여서 범이라고 그럽니다. 고의라고도 하기도 하죠. 범죄 의사가 있는 놈을 함정을 판 거야. 마약 갖고 있는 거 있어? 좀 팔아라. 그래서 있어. 뭐 얼마 돈 줘? 이렇게 돈 받고 내는 순간 잡아들이는 게 요게죠. 요게 나쁜 놈한테 범죄 기회를 주는 거죠. 범죄 기회. 이런 것을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라고 합니다.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 근데 그게 아니고 착한 사람, 뭐 마약이 뭔지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피로회복제야. 마셔. 그리고 그래? 그럼 마시고 딱 먹는 순간 야, 사실은 그거 마약이었어. 너 마약 복용한 거야. 체포한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 착한 사람이고 범위가 없는 마약인지도 모르는 범위 없는 사람을 함정을 파서 잡아드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나쁘지, 그지? 마약 팔려고 범위 있는 놈한테 마약 팔게 만드는 것. 이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는 수행이 아주 나쁘잖아, 그지? 그런 상식에서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범위가 있는 나쁜 놈한테 함정을 판 것을 아까 뭐라 그런다 그랬어? 기회 제공행위로 그런다 그랬지, 그지? 기회 제공의 함정수사는 적법합니다. 근데 범위가 전혀 없는 착한 사람을 마약하도록 유독하는 거, 요거를 범위 유발형이라고 그래요. 범위 유발형. 이건 나쁘지, 그지? 범위 유발형 나쁩니다. 그래서 기회 제공형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하고요.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해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허용되지 않고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하고 허용됩니다. 그래서 마약범을 잡을 수 있도록 해놓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함정수사 개념에도 안 넣습니다. 그게 초보 단계에서 조금 괴로운데 순 개념상으로 이것도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보죠.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함정수사 개념에도 안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함정수사로 말하지 않고 함정수사라는 것은 오로지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만 함정수사라고 본다고 하는 거, 그게 출발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에서 위법하려면 수사기관 국가가 해야 되죠.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지위를 받거나 뭐 돈을 받거나 해서 매수되거나 한 일반 사인이 정보원이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연관된 상태에서 해야 돼. 지위를 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해야 되지. 근데 보통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정보원 일반 사인들, 특히 중국 조선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실제 조선족들 중에 저 마약 갖고 온 사람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 실제 마약하는 놈을 심을 수가 있죠. 프락치로 또는 그 정보원으로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합법 불법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자기도 마약한단 말이야. 그래야 저놈들을 쉽게 친해질 수 있으니까. 사다 보면 얘가 단속반 A반 소속인데 B반 단속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잡혀 들어가니까 이쪽 A반 반장한테 내 좀 꺼내달라. 이거 작업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저쪽이 잡혔다. 꺼내달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그렇게 제안하는 거죠. 좀 더 실적을 더 올려봐. 더 올려서 내가 쟤들보다 반 높으면 내가 힘이 세지니까 꺼내줄 수 있다. 이렇게 꼬시게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꼬시거나 아니면은 얘네들끼리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수사기관하고 아무 관련 없이 자기들끼리 작업을 해서 뭘 하나를 만들어 와요. 하나를 이렇게 아주 착한 애를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려와서 마약 갖고 오라고 중국에서 연락해 갖고 오라 그러고 갖고 오는 순간 경찰을 데려와서 잡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와 관련 없이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를 쓰면 이거는 적법합니다. 국가와 아무 관련 없이 지들끼리 한 거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함정을 이렇게 파야 이게 위법한 함정수사 된다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야. 수사기관과 뭔가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함정을 파야 위법한 함정수사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대법 판례가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 위법하다고 한 거는 딱 한 것밖에 없어요. 저기 좀 이따 보겠는데 그 노래방 도우미 사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노래방 도우미 사건. 그게 뭐냐니까 책에 그 37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판례 그거 하나만입니다. 그거 하나만. 경찰관이 그 노래방에 도우미 영업을 하면 음반산업진흥법 위반이 돼요. 그 위법이라는 거 몰랐지? 그치? 노래방에 많이 가서 도우미 와 불러봤는데 노래만 부르고 나가는 게 도우미인데 왜 음반산업진흥법 위반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 근데 이제 도우미업을 금지하기 위해서 음반산업진흥법에 그게 들어가 있는가 봐요. 근데 그 경찰관인데 뭐 퇴직 경찰관인가 그래. 뭐 거의 뭐 실적이 없는가 봐. 그래서 노래방 그 단속 실적을 높이려고 노래방 도우미 영업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계속 쫄라요. 아침부터 가서 쫄라가지고 도우미 불러달라 그러다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도우미 불러주니까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나는 사실 경찰인데 당신 음반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가 범위 유발형으로서 위법하다는 거고. 그러면 위법한 함정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음반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저 불쌍한 노래방 주인도 뭐 젊은 사람은 노래방 주인 잘 안 하잖아. 뭐 퇴직하고 뭐 할 일 없으니까 퇴직금 가지고
해보려고 한 게 노래방 주인이었는데 뭐 요즘에 PC방 아니면 노래방 하지. 그거를 노래방 주인을 기소를 해서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는데 함정이 쏘가서 잘못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피고인이 몇 번 출석해야 됩니다. 법정에 몇 번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노래방 문을 참 노래방 보통 낮에도 하는데 왜 또 우리 애들은 낮에 가서 노래 부르고 오던데? 코인 노래방 이런 데는 영업에 지장이 와요. 그죠? 그래서 판례가 우리 대법원 판례가 머리를 자른 게 아예 노래방 주인을 아예 그 재판에 안 넣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의 수사와 위반의 공소적이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사를 했고 함정 수사를 했고 그걸 가지고 기소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한 그 헌법 12조 1항 적법 절차 규정에 위반한 공소적이 돼요. 그래서 헌법 규정 위반한 공소적이 됩니다. 그러면 형사법 327조 2호 문제가 돼요. 공소적인 절차가 법률의 규정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죠. 재무 다치고 재무에 해당한다. 무효에 많이 쓰인다 그랬죠. 무효에 해당하니까 공수기각 판결합니다. 결정 아니고 공사 판결하게 되면 이 노래방 주인은 재판 받으러 한 번도 안 나가도 돼요. 서류 가지고 그냥 재판하고 끝내는 것이 요 형식 재판이니까.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포인트.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함정수사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는 함정에 빠진 사람이 범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범위가 있는 사람한테 함정 팠으면 그건 적법하죠. 범위가 없는 사람한테 함정 파서 범위를 유발시켰으면 그거 위법하고 단지 수사기관과 연관을 맺어야 되지. 연관 없이 하면 그건 또 그대로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위법한 범위위반 함수사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이 공소는 무죄 판결하는 게 아니고 공수기각 판결해준다. 요 세 가지 간단한 논리가 있어요. 자, 책으로 가보죠. 역시 판례 문장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 문장 별표 3개씩 이상 해놓으세요. 자, 첫 번째 판례. 우리 대원 판례는 범위 유발령 함정수사 함정수사로 본다 그랬지, 그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정수사는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순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위반케 하여 범죄를 근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 것이므로 자,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 요거 줄쳐놓으세요. 다 줄치기 힘드니까.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위의 기회를 주거나 범위를 용이하게 불과한 것은 함정을 말할 수 없다로 되어 있죠. 없다에 충으로 쳐놓으세요. 아예 함정수사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기회 제공형은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 범위의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원 판례는 함정에 빠진 사람의 내심을 기준했죠. 범위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걸 기준했는데 이게 문제가 사실 있어요. 똑같은 사기를 쳤는데 우연히 빠진 놈이 범위가 있는 놈인지 없는 놈에 따라서 이 함수가 적법해지기도 하고 위법해지기도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다음 판례가 뭐 문제가는 잘 안 되는데 이제는 그 범죄 종류, 성질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설 자체도 고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문제화가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구체적 기준으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문단에 요거 별표 하나.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줄 쳐놓고 별표 하나. 직접 관련 있는까지만. 수사기관과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계밀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동정심 감정 요소거나 금전심적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구체적 범행 방법을 제시하고 범행을 사용할 금전을 정하는 등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의자를 건 범위를 일으키게 하는 위법한 함수사임을 말한다. 근데 그 밑에 해당에 동감해놓고 관련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문단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니에다 별표해놓고요.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했다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의자의 범위가 유발됐다 하더라도 위반 함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니에 동감해놓으세요.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공적을 세기 위해서 한 경우 자기들끼리 이럴 때는 위반 함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판례들 쭉 정리하는데 1번 범위위반 함수는 요거 하나만이라고. 요거 하나만. 요거 딱 하나만. 요거 하나만
범위 관리 함수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회 제공형으로 봤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정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수사기관이 사수련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위를 위반케 한 것임으로써 위법하다 별동하면 요거 하나가 위법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수사기관 관련은 안 맺은 상태인데 범위위반령은 범위위반령인데 수사기관 관련을 맺지 않았습니다. 갑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자, 석방을 위한 공적 별표 해놓으세요. 단속반 A, 단속반 B 있는데 단속반 A 소속 정보원이 단속반 B한테 걸렸단 말이야. 그러자 이 석방을 위해서 A반의 단속 실적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을에게 필로폰 밀수에 관한 정보 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런 을은 병원청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를 구했냐 이를 성나고요 필로폰을 받아온 정을 체포한 경우 을병 등은 각자 사적 동기에 의하여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병을 유인한 것으로서 자 관련이 없이 줄쳐놓고 별표 공적을 쌓기 위한 거단 말이야. 석방을 공적을 쌓기 위하여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위법한 함수가 아니다. 자 그 나머지는요 전부 다 기회 제공형 함수하고 다 적법하다고 한 거죠. 마약 사물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정보를 앞서 피고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게 하여 본건 범죄를 행하게 할지라도 마약을 매수했으니까 마약을 팔러 다니는 놈이었죠. 범위가 있죠. 그래서 전혀 범위가 없는 피고는 하여금 본건 범위를 위반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의 본건 소유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공소시효 절차 내지 공소를 흠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자가용 버스 운전기사가 단속을 선차부터 우상 운송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가용 승용차를 승용차에다가 요거는 자가용 버스 같아요. 버스 자가용 승용차든 뭐 버스든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무상 운송은 가능하죠. 돈 안 받고 태워주는 건 가능한데 유상 운송하면 형사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가지고 택시 영업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가끔 저기 관광지에 가면 택시 영업하는 사람이 있죠. 자가용 가지고 그 고발하면 처벌돼요. 근데 이거를 자가용 버스가 마치 그 마을 버스처럼 이렇게 노선 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원이 떠가지고 버스 운전한 차 물어본 거죠. 이거 어디 가요? 물어보고 버스 얼마예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얼마예요? 그랬어. 그리고 돈 내고 탔어. 타면고 이제 내리면서 당신 유상 운송해서 자동차 운수사법 위반 몇 조 위반이다. 그래서 단속을 한 거야. 그러면 지나가던 버스, 자가용 버스를 야, 내 돈 줄 테니까 좀 태워달라 이 한 게 아니지. 노선 운송을 유상 운송을 하고 있었잖아. 범위가 있는 놈이잖아, 그지? 있는 놈한테 기회만 제공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자가용 버스 운전기사 단속원이 성차하기 전부터 유상 운송을 하여 왔다면, 즉 유상 운송에 유상이라는 게 돈 받고 하는 거죠, 무상이 아니고 유상 운송을 하여 왔다면 그 단속원이 유상으로 버스에 성차한 다음 운전기사 유상 운송회를 적발하게 고발해야 하더라도 범위반령 함수사가 아니다 말이죠. 범죄 함정을 파놓고 그것으로 밀어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다르다는 거지. 이거 판례 문장을 잘 봐.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다르게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는 빼도 돼. 다를 바라고 하면 돼. 다르단 말이야. 달라. 함정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부축배기 사건인데 아마 그 부천인가 어딘 것 같아요. 부축배기가 뭔지 알지? 술체가 쓰러져 있으면 지하철 보통 지하철 막차역이야. 그러면 인천 지하철 막차역이 어디야? 제물포역인가? 그쯤 같아. 거기에 전철에 밤에 막차쯤 되면 술체가 타고 왔다가 쓰러져서 못 가는 사람 있잖아. 벤치에 쓰러져 있는 사람 있잖아. 그지? 그 사람들 가시죠.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몇몇 가다가 지갑을 빼가지고 튀는 놈들이야. 그걸 알고 경찰 둘이서 차에 요렇게 겨울인데
잠복 근무를 한 거예요. 차에 뒤에 이렇게 앞자리에서 둘이 이렇게 자는 척하고 들고 있다가 지나가자 부축배기 하자 이제 일어나서 잡아간 건데, 그래서 판례 보면 비난을 많이 퍼부어요. 이게 범죄 잡는 것보다 이 쓰러져 있는 사람, 추위에 쓰러진 사람이 구하는 게 더 우선 아니냐? 어? 그 부축배기 해로 나올 때까지 왜 추운 사람 길거리 쓰러지고 기다리고 앉았느냐라고 비난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렇게 잡아간 거는 적법하다고 그랬습니다.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부축배기 절도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고원인들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여름이면 괜찮은데 이게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겨울.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침 피곤이 나타나 취객을 부처에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 체포해 기소한 경우 위반 함수에 기한 공소적이 아니다. 적법하다는 거죠. 기회 제공형이지, 그지? 지가 가서 쓰러져, 경찰관이 지가 이제 취객이 차고 쓰러져 있으면 이거는 기회 아니 그래도 마찬가지구나. 저놈이 늘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부축배기 했었다면 기회 제공형일 뿐일 거구나. 자, 이것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 이것도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를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고 추가범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 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거나 함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수사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근거하기 위하여 정보를 위하여 범인을 근거장치 유인한 경우에도 함정을 볼 수 없다. 다 기회 제공형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방 도미 사건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고, 뭐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그다음에 위법한 함수의 효과 4 보죠. 4 위법한 함수의 효과 뒷페이지 넘기세요. 무죄 판결해야 된다 뭐 이러면 틀립니다.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위법한 함수에 기한 공소지기는 헌법상의 적법 절차 규정에 위반한 수사 공소지기로서, 자 이제 줄을 쭉 치세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공수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무죄 판결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공소 결정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도 틀려요. 공수기각 판결 사유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조건을 봤어요. 수사 조건. 자, 복습해 보십시다. 수사의 조건. 받고. 수사의 조건은 두 가지였지, 그지? 필요성과 상당성. 필요상당성. 수사의 필요성 언제 인정된다고? 범죄 혐의를 알았을 때, 그지? 범죄 혐의를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사의 조건 또 하나, 공소제기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즉 소소권이 갖춰야 되고, 소소권이 갖춰질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의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일반 소소권은 수사의 조건이 되는데, 친고죄 고소만큼만은 수사의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범죄 성립 요건도 아니고 수사의 조건도 아니고 소추 조건일 뿐이다. 따라서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고소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친고죄나 즉시 고발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함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기회 제공의 함수는 허용되고 범위 위반형 함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수사기관과 연관을 맺어야 된다, 그지? 다음에 위법한 함정 수사에 의해서 제기된 공소는 무죄 판결 사유가 아니고 공수기각 판결 사유다. 공사 판결하면 서류 가지고만 재판하고 끝내니까 빨리 끝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의 개시로 가보죠. 수사의 개시. 먼저 수사를 하려면 수사의 단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1절 수사의 단서가 나오고요. 단서. 수사의 단서를 잡고 내사를 한 다음에 입건해야 수사에 착수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그 수사의 단서의 종류가 거기 소개되어 있는데 잠깐 봐봐요. 이런 건 문제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가로 1번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한 단서가 나오죠.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 그런 게 현행범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신 검문, 기사 풍설한 범죄 혐의 확인, 타 사건 중에 범죄 발견, 여죄 발견 이런 것들인데, 현행범인 체포, 이거는 강제 수사에 나오고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변사자 검시 이제 곧 볼 텐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고, 불신 검문은 이거 안 나오겠지 싶으면 나와요. 그래서 한 1년 반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이건 별표 한 2개는 해놔야 돼. 불신 검문 뒤에서 볼게요. 뒤에 여기서 다루고, 변사자 검시는 요즘에 자살한 사람 많잖아, 그지? 자살한 사람 워낙 많으니까
이게 진짜 자살했는지 아니면 누가 죽여놓고 자살을 위장했는지 그거를 검사해 보는 것이 변사자 검시야. 사체의 검사 내용이 변사자 검시고, 그 다음에 기사 풍설, 풍설이라는 게 소문이죠. 소문에 의한 범죄 혐의 확인. 요즘에 뭐 다스가 누구 거냐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타 사건 쪽의 범죄 발견, 여죄 발견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체험, 수사기관 이외의 체험에 한 경우가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뭐 신고 이런 건데 비슷비슷하지만 다르죠. 고소는 누가 해요? 고소해요?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입니다. 고발은 피해자 이외에 제3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고발이고요. 그래서 뭐 인공기 태우니까 명예훼손죄다. 그러면 명예훼손죄는 북한 명예훼손죄니까 고발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하고도 뭐 당연하고요. 그다음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렇게 깊이 모르셔도 되는데 진정, 탄원, 투서, 신고 이 차이가 뭡니까 이러는데 신고하고 거의 유사해요. 신고는 고소하고 고소 고발하고 신고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면 고소 고발이고요. 범인 처벌 요구가 없이 그냥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예요. 이거는 뭐 피해자가 하든 뭐든 관계없고, 진정도 신고하고 비슷한데 진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정을 당했다 저 사람한테 그 사정을 밝히는 것, 거기에 초점 있는 게 진정입니다. 진정, 사정이 이렇다는 거고, 탄원도 뭐 진정하고 비슷하지만 내가 이런 것으로 억울하다 이런 것을 토로한 거, 이게 탄원이에요. 탄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다음 투서는 익명 투서가 많아요. 익명. 그러니까 이름 없이 투가 던질 투가 편지 쓰고, 옛날에 관청에다가 그 경찰서나 옛날 옛적 얘기죠. 옛날 옛적에 그 뭐 포도청이나 관서에다가 아무개가 무엇을 반역죄를 저질러 했네 이러고 편지를 던져 넣는 거, 이걸 투서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이름이 적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투서는 그게 없어. 누군 했는지 안 적혀져 있다고. 이 새끼가 돈을 먹었어, 뭐 이런 거 던져놓는 게 있는데 거의 신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 뉘앙스 있고 구체적인 다른 게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보겠는데 그 5가지 있죠. 변사자 검시 불신 검문 노랗게 돼 있는 거, 고소 고발 자수가 쭉 돼 있고, 이 중에 시험에 100% 나오는 건 고소입니다. 고소는 항상 나와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봐. 그래서 41페이지에 제2절 변사자 검시 있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있고 2페이지에 불신 검문 나오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제4절 고소 나오죠. 굉장히 많아요. 옛날엔 더 많았는데 친고죄가 많이 없어지면서 양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고소 끝나면 양이 되게 많다. 어디까지 가야 되나? 62페이지 3페이지에 고발 나옵니다. 60에 고발 나오고 65페이지에 자수 나와요. 그래서 고소하고 불신 검문 이런 거, 불신 검문 고소만 잘해두면 되겠어. 자, 다시 책 40페이지 가서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관계 나오는데 뭐 몇 번 얘기했죠. 수사의 단서가 있다, 신고했다 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사해본다 그랬잖아요, 그지? 투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사해보고 입건을 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내사 단계를 거쳐서. 예외가 있긴 있죠. 고소고발 자수가 있거나 뭐 바로 그 위에 뭐 현행범 체포를 했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런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잘 안 되고, 변사자 검시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잘 안 된다 그랬어요. 변사자 검시, 사체의 변화가 있는 거죠. 사체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그 사체를 검사하는 시인데, 시체시인데 이게 시체시 이렇게 되나? 한자가 생각 안 나네. 시체를 보는 겁니다. 시체. 그래서 뭐 거의 문제가 안 되니까 개념 보겠는데요. 범죄라는 것이 아니다. 뭐 자살한 게 틀림없다, 또는 사고사다, 실족사다 이러면은
그냥 행정검시로 넘어가면 됩니다. 즉 그 사망자 처리를 위한 검시로 넘어가면 돼요. 그다음 보험처리라는 게 틀림없다. 사체가 발견됐는데 뭐 두개골에 뭐 함몰 자국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뭐 토막살인 100번 자연사가 아니잖아. 누가 죽여서 토막 내는 거겠지, 그지? 범죄라는 게 틀림없다. 이러면 바로 검정으로 나가면 됩니다. 사법 검정으로. 그럼 변사적 검시는 뭐냐? 이 사체가 범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 사망했는데 자살했는 것처럼 유장이 돼 있는데 진짜 자살했는지 아닌지. 기관지 절개해 보면 알죠. 그 연탄가스나 저기 번개탄 피워놓고 죽었다 그러면, 기관지 절개해 보면 살아서 죽었으면은, 살아서 가스 막아서 죽었으면 여기에 그 걸름이 끼어졌겠죠. 그리고 누가 죽여놓고 위장했으면 숨을 안 쉬운 상태니까 여기 깨끗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검사해 본단 말이야. 이게 변사적 검시입니다. 그 변사적 검시의 주체는, 법률상 주체는 검사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주체는 사법경찰관은 뭐 법률상 주체는 아닌데, 실제 사법경찰관이 사체를 데려가긴 데려가죠. 어디 데려가요? 국가소나 또는 대학교 각 대학교의 연구실에 그 검시실이 있어요. 검시실에 거기다 보냅니다. 주체고, 그 다음에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니까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영장 없이 일단 변사적 검시하고 범죄가 떠나서 검정으로 넘어가면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자, 뭐 그런 순서로만 가볍게 보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불신검문 가보죠. 불신검문. 이거는 별표 한 2-3개 해놓으세요. 뭐 2절만 하면 나와요. 2절만 하면. 안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불신검문이 경찰 시험에 나올까? 바로 경찰관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관 직무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불신검문 할 때 이 불심이 무슨 말일까? 이거 국어사전 찾으면 안 나와요. 우리나라 국어사전 안 나옵니다. 그런 게 형사법에 많아. 그래서 처음 강의할 때 모든 걸 의심해가지고 내가 사전을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한 마리도 안 나와요. 일본 사전 찾으면 나와요.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그래서 이 용어를 일본 용어니까 바꾸자고 몇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하는데 그대로 쓰고 있어요. 불신검문으로. 많이 본 거죠. 자동차 검문도 불신검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불신검문이 안일불 알심이에요. 알심. 그리고 내 책에 여기는 뺐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런 설명을 뺐어요. 신과 심의 구별입니다. 신과 심의 구별. 형사소송법에 신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걸 신이라고 발음하죠. 그 다음에 심이라고 발음하는 거하고 서로 달라요. 오늘 심이라고 있습니다. 신은 뭐냐니까 이게 말씀언이죠. 말씀 언의 옆에 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칼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칼도가.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한자가 이 상형 문자니까 보는 순간 뜻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읽지는 잘 못해도 보는 순간 문자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어. 칼을 대놓고 말하게 만드는 거야. 칼을 목에 대놓고 너 말해 이 새끼야. 네가 훔쳐갔지. 네가 죽였지. 안 그러면 말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해서 물을 신입니다. 뭘 했는지 물으는데 초점이 있을 때 물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심이 조금 이것도 많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이 밭전자지. 밭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지. 샤오미 할 때 쌀미지이지. 쌀이고 머리입니다. 머리. 밭에 있는 쌀의 머리를 요걸 갓머리라고 그래. 갓 쓴 사람이 보고 있는 형태야. 갓을 쓴 사람이. 옛날에 일반 백성들은 갓을 못 썼죠. 누구만이 갓을 썼어? 누구만이 모자를 썼어? 관리들만 모자를 씁니다. 관리들이. 관리가 왜 밭에 벼 모양을 헤아리고 보고 있을까요? 옛날에 아마 병작 반수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밭에 있는 벼의 반은 누가 갖고 가? 국가가 세금으로 갖고 와 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세금을 뺏어가는 관리가 밭에 있는 머리수를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는 곡식이 몇 개냐 이거를 알려고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알심 또는 살필심이야.
그래서 아는 데 초점이 있으면 심을 쓰고 묻는 데에만 초점이 있으면 신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붙들어가지고 물을 때는 신자 씁니다. 신자. 대부분 신자 써요. 법관이 알아서 얘한테 어떤 판결을 내리잖아. 그때는 심자를 써요. 어떤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근데 불신검을 할 때 수사기관이 하는 거지만 이때는 알지 못해서 검문하는 것. 불심, 일본 말이란 말이에요. 거동불심자로 그러죠. 거동이 수상한 사람, 이걸 거동불심자로 그러고. 우리 국어에는 미심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미심쩍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래서 미심검문이라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또 이런 말 많이 써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직무질문으로 쓰자. 경찰관 직무질문으로 고쳐 부르자고 그래요. 직무질문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직무질문.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은 입건이 된 다음부터 작동이 돼요. 입건이 된 다음부터. 피의자가 된 다음부터 적용되는 법이죠. 그래서 수사의 단서는 주관점이 추상점이로 충분하지만 수사로 들어가면 주관점이 구체점이 있어야 되고 강제수사로는 이제 객관점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불신검문은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고 불신검문은 사법경찰 적용이 아니고 행정경찰 적용이다. 즉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경찰 적용에 불과하다. 발생된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 적용이 아니다. 증거 수집을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조심하십시오. 아니라는 걸 조심하고 그래서 불신검문이고 이거는 피의자 신문 같은 수사 단계고 건전한 체포구속이고 이런데 거기 책에 봐봐요. 책에 불신검문의 불신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사한 자를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불신검문의 핵심은 정지와 질문입니다. 멈춰서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법적 성격의 불신검문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어디까지나 행정경찰 적용, 보안경찰 적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수사는 엄격히 구별되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불신검문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게 되면 수사가 개시되고 입건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내려가면 불신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 사용을 합리적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 이유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범죄를 저질러졌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범죄를 저질러졌다고 의심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에 별표 특히 해놓고요. 주의에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불신검을 할 수 있다. 그럼 틀립니다. 증거 자료 수집하는 건 사법경찰 작용이죠. 그다음 주의 2번 불신검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그렇죠. 구체적인 혐의가 없더라도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불신검문의 방법 정지와 질문입니다. 정지와 질문. 보통 나는 그 데모가 심했던 80년대 대학교 다니면서도 나는 어지간하면 통과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지금은 조금 험하게 생겼는데 그때는 선한 얼굴 자체였어. 그리고 돌 하나도 잘 못 던지 착한 얼굴에 보면 얘는 착한 애야라는 게 쓰여져 있었거든. 그래서 거의 안 잡혀서 그리고 몸도 뭐 조그만하고 이러니까 뭐 돌 던지겠냐, 뭐 화염병 들고 다니게 돼서 거의 불신검은 안 당했는데 툭하면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꼭 잡히는 사람이 있어. 생긴 게 범죄이라서 꼭 잡히는 사람은 잡혀요. 그래서 앞에 이제 보통 아까 사진 봤다시피 격려하고 멈추시죠 해가지고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지? 내놓고 질문하는데 그 기분 나쁘면 안 주고 가도 돼요, 안 주고.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러면 뭔데, 이러고 가잖아. 그럼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 법적으로. 따라갈 수는 있어요. 따라가서 아이 좀 신분증 내놓으시죠. 내놓으시지만 당신 이리 와봐. 잡는 순간 이제 불법이 됩니다. 못 잡아. 그래서 정지도 질문도 임의적 방법만 가능합니다. 체포 구속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가방에 뭐 화염병 같은 거 칼하고 이거 사시미 칼 든 거 같은데 이게 뭐죠? 이렇게 물어서 꺼내 볼래요?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이런 데지만 당신 갖고 와봐. 이거 뭐야? 이거 훔친 거 아니야? 이거 뭐 화염병 아니야? 이거 누구 찌를 때 썼던 칼 아니야? 이러면 압수수색이 됩니다. 그러면
영장이 있거나 범죄 혐의, 범죄 장소에 관해서 영장적 예외상황에 해당해야 되지. 불신 거부를 하게 되면 위법하고 이러면 불법 압수수색으로 오히려 형사처벌이 돼요. 경찰이. 그래서 그 경계선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지와 질문인데 둘 다 임의적 방법을 해야 되고 정지는 체포구속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 질문은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만져서 더듬거려서 뭐가 들은가 요까지는 터치가 가능하지. 근데 주문에 뭐 잡혀있네 뭐지 이러고 들어가면 압수수색이 돼. 외부로만 터치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지와 관련된 게 동행요구입니다. 현장에서 신분증 받았는데 뭐 범죄 조회한다고 뭐 경찰 차 있지, 차까지 같이 가시죠. 옛날에는 또 이동파출소로 그래서 닭장 차 있잖아, 거기까지 같이 가시죠. 또는 경찰서까지 같이 가시죠 하는 동행요구. 요건데 뭐 안 응해도 강제로 태워 못 갑니다. 그럼 체포가 돼요. 그래서 동행요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가능합니다. 하는데 그게 언제 동행요구를 할 수 있느냐,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불신검문을 하기 위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불신검문에 불응했다 이렇다고 해서 동행요구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질문과 관계해서 소지품 검사가 문제인데 흉기는 허용해요. 허용하지만 흉기 일반 소지품은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고요. 그래서 동행요구가 임의동행 일종인데 상대방의 임의에 따라 같이 간다는 거지. 근데 당일에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될 때 하는 거고, 동행요구 해가지고 뭐 닭장차에 채웠다, 요즘은 뭐 이동파출소로 그러고 거기 태웠다, 또는 경찰서까지 갔다 하더라도 6시간까지만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6시간 지나면 무조건 귀가시켜줘야 되고요. 그다음 6시간 내라도 귀가를 요구하면 항상 귀가시켜줘야 돼요. 강제로 6시간까지 못 갑니다라고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붙들어 놓으면 그 구금이 되거든요. 구금할 수는 없다고, 체포구속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가 뭐 자발적으로 따라왔고 머무를 수는 있지만 6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되돌려 보내줘야 되고, 6시간 전이라도 귀가하겠다 요구하면 항상 보내줘야 됩니다. 구금할 수는 없고요. 이 규정을 6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소지품 검사는 흉기에 대해서는 경찰직무집행법이 명문 규정이 있지만 일반 소지품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흉기가 아니고 뭐 핸드폰을 뭐 열어봐라 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지갑을 열어봐라 이런 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거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논쟁이 여러 붙어 있으니까. 흉기만 법에 명문 규정이 있고 이거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쟁이 돼 있어서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흉기 일반 소지품도 검사할 수 있다고 명문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 되죠.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가 다입니다. 여기가 다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보죠. 책으로 가보죠. 책으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게 문제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게 3번 불신검문의 방법이고, 가로 1번 정지와 질문, 반가로 1번 정지와 한계. 불신검문은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서 질문하는 것이나 정지는 질문하는 수단이므로 강제 수단에 의해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지 요구나 질문 도중에 떠나는 경우에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실력 행사는 된다. 따라 붙거나 앞에 가로막는 정도의 실력 행사는 된다는 거지. 잡으면 체포가 돼요. 잡을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반갈로 2번 질문의 방법. 거동불심자에게 행선지나 용건, 성명, 주소 등을 묻고 필요한 때는 소지품 내용을 질문하여 수상한 점을 밝히는 방법이어야 한다.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의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요건데 요거 관련되는 판례가 있는데요. 경찰관 제복을 입었으면 신분증을 제시 안 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고, 그 경우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아마 경찰에서도 기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이미 수단이므로 상대방은 그 사이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줄쳐놓으시고요. 상대방은 그 사이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답변해야 될 의무는 없고 신분증 내놔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동행요구 임의동행.
자, 고의 출처록 별표해놓으세요. 경찰관은 그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당일에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사하는데 그거 출처놓고 때는 질문하기 위하여입니다. 질문 요구에 불응하는 때에 동행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서, 파출소,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히는 경찰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 강제로 못해요. 그 다음에 방과로 입원 절차.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를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되며 동행 장소를 밝게 된다. 그 다음 별표 또 해놓으세요. 또한 당인의 가족, 친지 등에게 동행한 장소의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 자, 그 안에다가 추가해 놓으세요. 동행 거절권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동행 요구를 하면서 같이 가시죠. 경찰서까지 잠깐 같이 가시면 됩니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같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동행 거절권까지 고쳐야 돼. 고지 안 하면 그 위에 절차도 다 위법하게 됩니다. 이게 경찰학에서 할 텐데 동행 거절권이 옛날에 규정이 있다가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기 때문에 법 규정만 보면 동행 거절권 없는 걸로 착각하는데 판례가 법 규정이 있든 없든 동행 거절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판례 의함이라고 문제 나오면 동행 거절 고지하는 걸로 문제 푸세요. 경찰학에서도. 그래서 그 주위에 보면 불신 검문에 응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는 경찰관에서 동행 거절 요구할 수 있다. 그럼 풀리죠. 동행 요구는 언제 한다고?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일에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될 때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동행의 경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 없다. 아니죠.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아직 수사에는 착수 안 됐지만 임의 동행 과정에서 또는 불신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미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고지해줘야 돼요. 아직 입건은 안 됐지만. 자, 그 다음에 한계. 임의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관은 당일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처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줄쳐놓고 별표. 그 다음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위에 불신검문하고 같고요. 자, 뒤에 넘기면 판례 나옵니다. 판례 별표 특히 3개 이상 해놓으세요. 이 판례죠.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한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6항이 임의동행한 당일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6시간 내에는 경찰관서에 강제로 구금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구금이라는 것은 귀가를 요구하더라도 귀가하지 않게 강제로 가둬놓은 것을 구금을 말하는데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를 요구하면 6시간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항상 귀가시켜줘야 돼요. 임의동행했을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소지품 검사 봐보죠. 소지품 검사란 불신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밝혀야 하여 거동 불심자의 차기 또는 휴대폰을 조사하는 것이다. 차기라는 것이 부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는 차기지. 근데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이거는 차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소지품 검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이거는 그냥 일반 소지품이 문제가 되고 차기는 이제 소지품 검사에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 들고 다니면 휴대폰이 되겠지. 그지? 법적 근거가 자 경찰관은 거동불심자에 질문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흉기에 별표 놓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흉기의 조사에 대해서는 규정하였고 흉기를 제외한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한개 나오는데 정지 외표 검사, 외표 검사는 그릇이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만져보는 것을 말하죠. 안으로 들어가면 수색이 돼요. 그런 정도만 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예고했다시피 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제4절 고사고요. 전체적으로 별표를 4개 놓으세요. 여기는 법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민법도 알아야 돼요. 형법도 알아야 돼요. 형사법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쓰인 논리가 저 뒤에 형사법 끝날 때까지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진장 깨지는데 그래도 찬찬히 해야 됩니다. 찬찬히 하나하나 기초 개념을 잘 밟아놔야 되지. 안 그러면 결국 금방 듬성듬성 해버리면 결국 어디선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고소를 제대로 안 하면. 고소 요즘에 일반 인터넷에는 고소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어제 또 그 일베 애들 나오니까 뭐 인터넷 댓글 얘기가 이거 봤나? 인실이라고. 민주당에서 아예 써먹더만 인생은 실전이다. 근데 뒤에 하나 더 있지, 그지? 모르나? 네. 너 참 인생을 참 순전하게 살았나 보다. 한번 당해봐라. 이거라고. 인실조치라고. 인생은 실전인데 좆대 몰래 이거. 그게 뭐야? 고소한다는 거잖아. 고소. 아니 너무 심하게 했나? 내가 해놓고도 좀 민망하네. 인실. 개념 봐보죠. 아이고 이 사람 고소왕. 요즘에 뭐 하는지 뭐 조용해졌다, 그지? 여자 문제 나오고 이러더만 조용해졌는데 너 고소. 고소왕이었죠. 고소왕. 강용석이 고소왕 강용석이 요즘에 조용해요. 뭐 그리고 이게 인터넷 돌아가니까 요즘 발상이 전환이 돼가지고 아예 그거를 자기 PR을 아예 그냥 광고로 써먹었어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붙어가지고 고소할 일,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고소할 일 있으면 무조건 얘 찾아가는 거야. 여태까지 다 고소해버려. 근데 이제 아무거나 막 맡으니까 패소가 더 많이 돼. 그래서 패소왕이라고 이름 바뀌었어. 넘어가고. 잠잠하던 고소왕 뿔났다 해서 막 모욕죄로, 뭐 여차하면 모욕죄로 고소하죠. 댓글 달면. 근데 그 개의 패소합니다. 그래서 패소왕 됐어, 이름이. 조원식이 뭐 댓글, 근데 전운택 댓글, 뭐 강용석 댓글인데 조원석이 아마 이겼던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댓글 함부로 달면 뭐 저거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금 100만 원 요구해요. 100만 원. 아니야, 처음에는 한 200만 원 돌라 그러지. 200만 원. 합의금 200만 원. 여기 돼 있잖아. 합의금 200만 원. 합의금 200만 원 안 내면 고소하면 수사받으러 가야 되죠. 인터넷에 댓글 단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서울 검찰한테 기소를 고소를 해버리면 지방에 대구, 부산 뭐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수사받으러 서울까지 와야 돼. 그러면 차비가 얼마야 벌써. 시간 깨지는 거하고. 그것도 한 번 아니잖아. 2번만 불려와도 시간을 왕창 깨지지. 스트레스 받지. 이거 전과 남을까 뭐 걱정되지. 이러면 시험 못 볼까 걱정되지. 이러니까 막 이 말에 고소한다는 말에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야. 그래서 200만 원 달라 그러면 뭐 좀 깎자고 막 덤벼들고 그러면 좋아. 100만 원은 내 이렇게 반 깎아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돈 100만 원 내고 그만두는 거야. 합의해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누구야? 이거 내놨나? 이거 신고소왕이 있어요. 변희재라고. 모르는 게 더 낫겠다. 그 다음에 세월호 허위 인터뷰하는 홍가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비방 댓글 썼던 사람 800명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월호 얘가 얘 말이 맞았지. 잠수사 못 들어오게 방해했다는 게 맞았잖아, 그지? 처음에 얘가 아주 미친년으로 봤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미친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모욕 혐의로 했는 사람 800명 고소했는데 합의금으로 그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았어. 800명에 100만 원이면 얼마야? 800명에 100만 원이면 100만, 1000만, 1억이네? 8억이나 받았네, 8억. 그래서 한 돈을 꽤나 번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 반은 근데 변호사한테
빼먹혀요. 변호사가 거의 다 하니까 5대5로 하자 이런다고 변호사들이. 자, 그래서 이제 고소가 출발이 중요한데요. 요거 책에 안 넣어놨는데 요거 써놓으세요. 요거 고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다. 철저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소는 인실이 아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다. 메모해 놓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초점을 맞추면 돼요. 피해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고소구나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질도 거기에 앞에 고소의뢰가 있는데 고소는 수사의 단서나 친권적 고소는 소송 조건이 됩니다. 일반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친권적 고소는 수사의 촉구뿐만 아니라 고소가 없으면 소송을 걸 수가 없어요. 검사 기소를 못해요. 모욕죄 이런 경우에는. 따라서 친권죄 공소적인 고소가 없거나 고소 취소된 때는 법원은 무슨 재판? 공사 판결하는 거죠. 재무다치고체 고소하고 그지? 재무다치고체. 자, 이제 고소의 개념을 보시죠. 첫 번째 줄에 쭉 있어요. 고소의 체계는 고소란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자를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그 고소의 첫 번째 줄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줄 쭉 치고 별표 3개 달아놔. 그걸 이제 설명을 그 한 줄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 밑에 가로 1번, 가로 1번, 가로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소란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자를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 그래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하는 건 고소가 아니란 말이야. 수사기관에 가서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사법경찰관 검사한테 가서 고소해 고소란 말이야. 법원 재판에 나와서 고소하는 건 고소가 아니라고 본다고. 그 다음에 범죄 사실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신고하고 비슷하다 그랬지, 그지? 신고하여. 그 다음에 신고하고 다른 점이 바로 요겁니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해야 돼요. 신고는 그냥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것만 되는 거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면 이제 고소가 됩니다. 고소. 그 다음에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요 개념이 5덩어리가 있죠.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고소권자는 뒤에 따로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고소권자가 누굴까요? 고소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거죠. 그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즉 법원에서는 고소가 아니고 범죄자를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범죄 사실을 먼저 특정해 줘야 돼요. 뭐 강도를 당했는지 절도를 당했는지 모욕을 당했는지 명예훼손을 당했는지 특정해야 되고요. 상세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새끼가 나한테 댓글 달았다 그까지 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드러나야 되니까 피해 신고만으로는 고소로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행위적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조금 법률행위적 소송이. 법률행위적 소송이란 말은 법률행위라는 말이 중요한데 법률행위는 법률적 효과가 있는 법적인 효과가 강제가 되는 즉 법이 도와주는 법적 효과가 있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전에 요거 맞아가지고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데 범죄를 특정했는데 범인은 지목할 필요가 없어요. 범죄 사실만 신고하면 이 새끼들이 나의 기사에 어떤 허위 댓글들을 많이 달았다. 모욕된 말을 올렸다. 그것만 캡처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지 이 댓글 단 새끼가 누구다 까지 찾아가지고 고소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범인은 지목할 필요가 없어요. 범죄 사실만 지목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인을 찾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뭐 인터넷에 올리면 IP를 역추정하는 기술이 있나 봐. 그래서 추적해가 금방 그놈이 사는 데가 어디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다 금방 다 밝혀내더라고. 그만큼 또 그걸 네티즌 수사대를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범인을 예외적으로 지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지목해야 돼요. 이게 어렵죠.
오늘은 여기까지 스톱하고 요 상대 친구제부터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수고 많았어요.